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눈이랑 조금 약간 추위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시지 않으실까, 뭐 가고 싶으셔도 귀찮으셔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익한 정보와 귀중한 정보로 이렇게 드리게끔 제가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의 중점 포인트는 사실 입시 설명보다도 사실 우리 애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1등급을 마칠 것인가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각각 담당 선생님들의 얼굴을 좀 보고 우리 애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초점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입시 설명은 조금 배제한 채로 제가 설명을 최대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Y자과학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익히 아시다시피 시너지과학학원에서부터 계속해서 넘어온 과학학원입니다. 그래서 시너지과학학원을 아시는 분들, 그 향수에 젖어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시너지과학학원 때는 이제 이내경 원장님께서 이제 물리를 가르치셨었고 제가 밑에 있는 생명과학 부원장이었는데 이제 이내경 선생님께서 이제 연로하셔서 은퇴를 하시고 제가 이제 저의 물리 친구들을 구해서 이렇게 제가 새롭게 연 학원이 Y자과학원이 되겠습니다. 2024학년은 사실 저희의 암흑기가 때문에 제 눈앞에서 지우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는 이제 작년 3월에 오픈을 해가지고 사실 되게 새로운 과학학원인 줄 아실 수도 있지만 아니다. 사실 이 동네에 과학학원이 없을 때부터 저희는 수업을 해왔던 시너지 과학학원들 멤버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좀 오래된 학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20살 때부터 이 시너지 과학학원에서 일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니까 뭐 그래도 지금 제가 이제 내년에 벌써 31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우리 아이들 어떻게든 새로운 발걸음, 새로운 경향성에 맞게 잘 지도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학학원의 장점, 특장점은 뭐 사실 어머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미 아마 재원생 학부님들이 더 많으실 거라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전인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뭐 이미 익히들 아시겠지만 밤 10시 넘어서 우리 애들 관리하는 거 그거 너무나도 익히 어머니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정 강사님들께서 우리 애가 시험 기간에 닥쳐오면 밤 10시가 넘어서 12시 또는 1시까지 애를 집에 안 보낸다더라. 이게 사실 뭐 저희 학원 뭐 아실 테지만 새벽 클리닉이라고 해서 많이들 이제 클리닉 지도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인 강사진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파트 강사진들은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파트를 뛰어봤지만 사실 10시가 돼서 딱 집에 오기까지가 바쁘고요. 사실 전인 강사진이기 때문에 애 언제든지 야 너 이때 와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전인 강사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인 강사진이 대부분이라는 것들이 가장 특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강동구 내신 베테랑 강사진 이거는 뭐 어민들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학학원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다른 학원과 다르냐라고 해보면 이제 뭐 풍부한 자체 콘텐츠 많고 그리고 단연간의 기출 자료 변형 문제들 많고 하는 것들 이거는 뭐 근데 모든 과학학원 웬만한 학원들만 다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 왜 이제 내년부터 우리 애가 2학년을 올라가면 어떤 내신에서 너네들 어떤 관리 프로그램으로 우리 애를 1등급 마칠 거야가 사실 가장 주된 포인트 같은데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거를 확고히 지키려고 하는 게 바로 1대3 소규모 집중 클리닉 이거를 무조건 지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학원에 대한 인프라를 좀 다지느라 사실 저희가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열심히 지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 최대한 열심히 물심양면 지도를 해주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신 기간으로 넘어오면서 1대4, 뭐 많게는 1대5 이런 식으로 불어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조교진을 아예 대폭 늘려서 제 아무리 동시간대에 6명이 신청을 했어도 조교진이 2명이 붙으면 어찌됐건 1대3을 무조건 지킬 수가 있잖아요. 제 아무리 인원수가 많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교진을 최대한 늘려서 최대한 1대3 소규모 집중 클리닉이라는 모토에 맞게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3 소규모 집중 클리닉이 저희 학원의 아마 가장 시그니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클리닉에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우리 애가 갔는데
그냥 왔다더라. 앉아있다가 왔다더라. 아니면 질문도 못하고 왔다더라. 이게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들인데 그것들을 미연에 다 방지하기 위해서 조교 한 명과 학생 소규모면 충분히 우리 애가 질문을 하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거부터 출발한 게 바로 소규모 집중 클리닉 이거든요. 그래서 1대3 소규모 집중 클리닉 하고 있고 SOS 클래스는 아마 지금 통합과학 만약에 수업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강사별로 직접 지금 현재 실시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애가 좀 어디 부분이 모자란다,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애를 밤 10시 넘어서 남겨서 선생님이 뭐 개인 과외 교습식으로 알려준다더라. 이런 것들 아마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내년부터는 아예 사실 이게 밤 10시 넘어서는 원래 이제 뭐 엄연하게 얘기하면 합법적인 시간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강사진이 물론 직접 지도하면 매우 땡큐하지만 이거를 10시 넘어서 우리 애가 밤길에 좀 걱정된다라고 한 학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민원 사항들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그 선생님 밑에 있는 조교, 그래도 나는 믿을만한 조교가 개인 과외 교습식으로 우리 애가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것들을 최대한 맞춰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SOS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SOS 클래스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중에 제가 다 수업하고서 이제 나중에 저희 학원에는 이런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짜잔 하면서 그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저희 학원은 이런 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강사진이라고 치면 이제 저는 원장을 맡고 있고 저는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동네에 생명과학을 아무도 수업을 안 할 때부터 저는 생명과학을 수업을 했던 사람이고 저는 매해마다 그래도 단과로 한 150명 정도는 데리고 있으니까 생명과학으로는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데리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튼 뭐 타학원 얘기할 거 없이 이 동네에서 생명과학은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은비 선생님께서는 지금 한영고 통합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한영고 학부모님께서는 익히 아시겠지만 내년에 화학을 담당하실 예정이십니다. 그 다음에 광민재 선생님께서는 상인여고 지금 현재 통합과학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구과학 담당해 주실 예정이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도 유명하신 선생님이죠. 광문고에서는 뭐 이 선생님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지금 광문고 통합과학 가르치고 계시고 내년에 아마 화학 담당하실 예정이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규 선생님께서는 지금 물리 이제 내년에 담당해 주실 예정이시고요. 그 다음에 서재영 선생님께서는 내년부터 원래 통합과학만 맡고 계셨다가 내년부터는 저의 밑에서 이제 생명과학도 같이 내신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노하우를 제가 많이 전수해서 알려놓고 있겠습니다. 알겠죠? 사실 제가 매일 출근하고 싶지만 매일 출근을 못 하다 보니까 제가 못 가는 요일에 아마 이제 서재영 선생님께서 까실 예정이시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 내년에 내신 담당하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준기 선생님께서는 물리 담당하실 예정이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로고스에서 제가 요번에 쏙 빼갖고 온 선생님이라서 로고스에서는 조금 이제 열불천불 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쌤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진짜 모시고 싶었는데 아다리가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연세대학교 석사 이제 대학원 졸업하시면서 이제 원래 로고스 또 이제 싹 같이 정리하시면서 이때다 싶어서 제가 딱 초빙해서 이제 올해는 저희 학원에서 전임으로 해서 물리 가르쳐 주실 예정이신 민복희 쌤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중등과학 선생님이라서 아마 뭐 안선우 선생님까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지현 선생님께서는 사실 한서규 선생님이 데리고 오시는 선생님이신데 아마 2학년은 담당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현재 약사시래요. 약사신데 강사가 하고 싶대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그런데 일단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2학년을 담당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어머님들도 너무나도 익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다라는 거, 5등급제로 개편됐다라는 거, 내신 반영 비율이 확대됐다는 거. 더 이상 어머니 자녀분들 또는 아버님 자녀분들 더 이상 정시 파괴 때문에 내신을 그만둔다? 이런 헛소리는 금물입니다.
왜냐면 이젠 정시에도 내신이 들어가거든요. 무려 30%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정시 파괴 때문에 내신학원은 그만두고 나는 정시 공부만 할래 엄마, 이거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신 끝까지 붙들어 매야 됩니다. 과탐 내신 무조건 붙들어 매야 됩니다. 그런 거 차원에서 내신 반영 비율 확대됐다. 여기까지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가장 큰 짐덩어리죠. 집중이수제. 이게 집중이수제라는 거는 이제 사실 어머니는 혹시 위에 뭐 형 또는 누나 또는 언니 오빠 있으신 자녀분들 있으신 부모님 계신가요? 혹시 이과셨나요? 그러면 우리의 2학년 때 얼마나 과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 2학년 때 물화생지 3과목 정도 선택해가지고 1년 내내 배우는 과목을 이제는 한 학기에 끝내야 된다. 이게 집중이수제잖아요. 이거 사실 과탐 선행 안 한 친구들은 뭐 지금 벌써 약간 암담한 얘기지만 과탐 선행 안 된 친구들은 아마 좀 많이 망가질 겁니다. 그랬는데 최대한 안 망가지게끔 저희가 멱살 잡고 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뭐 집중이수제 실시된다 라는 부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제 인사말로 해서 이제 물러가도록 하고요. 저는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관리 프로그램으로 차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어머님도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분에게 바통을 넘기도록 할게요. 자, 설명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와이즈과학에서 물리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한석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설명의 진행 순서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었던 물리학하고 바뀌게 되는 물리학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수업 특징, 그 다음에 시간표, 수강 후기랑 성적 애들 얼만큼 올랐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그리고 토목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원을 3개를 나가고 있어요. 제 분당에 제 개인 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반포에 이제 세화고를 전문으로 하는 그 과탐학원, 그리고 와이즈, 이렇게 3가지 학원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수지랑 대치동 쪽에서 수업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저 밑에 수능 과탐 만점자라고 적혀 있는데 뺄까 하다가 그래도 학생 때부터 과학 공부를 잘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게 항상 제가 설명할 때 드리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학원을 하세요. 분당에서 굉장히 크게 학원을 하고 계시고 저랑 같은 과목으로 학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좀 이겨보겠다고 옆에다가 차렸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물리학과, 아버지도 물리학과, 그 다음에 제 친동생도 물리학과, 집이 전부 다 물리교육자 집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를 물론 너무 훌륭하신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태어나서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학원 일만 계속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 하고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것도 그런 것들이어서 물리에 좀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게 단원이 많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리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역학이죠. 근데 역학은 양이 늘어났어요. 돌림힘이라고 여기 지금 평형과 안정성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물리 2에 있었던 내용이 물리 1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 파트가 역학은 추가됐다. 그래서 내용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학은요. 뭔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양만 늘어났습니다. 원래 기존 전기 파트에 있었던 내용들이 뒤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들이 3가지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자기 파트는 그나마 계정물리학 전에 전자기는 좀 할만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전자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양도 늘어나고 공부할 내용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걸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파동 파트는 변형된 게 거의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물리학이고 이제 바뀌게 되는 물리학인데 오히려 늘어났어요, 하나가. 근데
여기서 이제 늘어난 거는 여기서 배우는 거를 두 가지 단원으로 나눠놔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은 뒷부분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럼 뭐가 바뀌었냐? 특수상대성 이론,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빠진 것 같아 보이지만 얘도 마지막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이 늘어나고 내용은 더 어려워졌다, 물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학이 조금 특이하게 순서가 많이 바뀌어서 기존의 역학 공부하던 방식으로 역학을 가르치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수업하기도 편하고 아이들도 받아들이기 편했거든요. 근데 순서가 뒤바뀌면서 계정물리학에서는 역학 공부하기가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어려워지고 내용은 많아지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미리 대비 안 해놓으면 사실 학기 중에 내신 대비하면서 따라가기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미리 들을 수 있으면 좀 들어놔라.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들 수업을 해보면 방학 때 한번 듣고 온 애들하고 그냥 내신 대비 때 처음 하겠다고 앉아있는 애들하고 그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내신 연계 같이 하려면 방학 때 좀 수업을 미리 들어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 수업 특징인데요. 물리 공부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는 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원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야 돼요. 그 선생님 수업이 듣고 싶어야 되고 학원 가는 게 좀 즐거워야 되고. 안 그래도 이제 물리가 굉장히 어렵고 지루한 과목이라서 선생님마저 재미없으면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동기부여도 많이 하고 자극도 많이 하고 안 졸게 욕도 많이 하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그렇게 열심히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오늘 여기 오셔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가시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를 어떤 선생님한테 맡길까? 선생님 얼굴도 한 번씩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전달력이랑 아이들 동기부여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거, 그거를 매 수업마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계별 학습인데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개념 공부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자연현상을 수학이라는 언어로 해석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 공부를 안 해놓는다는 거는 단어 이런 거 안 외우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단어 안 외우고 글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그런 개념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시키고 있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는 어느 정도 깊이까지 공부를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개념 정도만 한 바퀴만 돌고 가면 학기 중에는 이제 문제풀이나 학교별 부교재 반복적으로 풀리게 하면서 공부시키기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제고 같은 경우는 이 나오는 패턴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는 보통 올해 수특이랑 올해 모의고사, 고3 애들이 봤었던 모의고사 위주로 내고요. 이게 2학기 되면은 애들이 그런 패턴으로 낸다는 거를 이제 뻔히 아니까 그 연도수를 한 3년치, 4개년치에서 뽑아서 내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3, 4년 전 거에도 뽑아서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나오는 방식이나 부교재나 아니면은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겨울방학 때는 개념을 한 바퀴를 잘 돌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신 대비 때는 학교별로 맞춰서 준비를 하면 훨씬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물리 수업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논리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문제가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질문 받을 때 몇 페이지 몇 번이요? 라고 질문하면 저는 질문 안 받아줘요. 뭘 모르겠는지, 어디까지 했는지까지 꼭 같이 얘기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물리에서 속도가속도 파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죠? 귀찮아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보면은 다이렉트로 이게 무슨 문제인지 한 방에 눈에 안 와닿아요. 근데 해설지나 뭐 다른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할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냥 줄줄이 이렇게 계산식을 써놓는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너네가 문제를 보고 무슨 상황인지 직접 그려보고 내 눈으로 보기 더 편하게 한번 그려보고 요거에 맞춰서 식을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칠판에 저도 제가 물리를 제 아버지가 물리학원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를.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을 가서 앉아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답지에 껴가고 못 알아듣겠는데 뭘 해오라고 하는데 뭐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뭘 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아버지 덕을 많이 본 거죠. 저렇게 안 가르쳐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관리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물리는요. 저희 이제 클리닉 전 학원 선생님들이 다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물리학과 졸업한 조교들로 이루어진 조교팀을 데리고 아이들이 이제 클리닉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정도 와서 수업 시간 내에 질문을 다 해결하지 못해서 보통은 질문을 받아주는 시간을 클리닉 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숙제 검사 그 조교한테 제대로 체크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질문할 거 없는 애들은 추가 문제 얘기해라. 그러면 그거 제공해서 풀리게 하고 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숙제 제대로 돼 있는지 문자 이거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같이 하는 거라서 저거 같이 보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표는요. 화요일이랑 토요일 4시부터 6시 50분 이렇게 2번 깔아놨고요. 뒤에 파동 파트는 아이들이 공부하기 상대적으로 편해서 저희가 8회여가지고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역학, 전자기학, 특수 상대론으로 총 8회 수업을 구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재, 기출, 모의고사 기출을 난이도별로 분류해서 좀 선별해 놓은 문항이 같이 들어가져 있는 자체 교재랑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 이제 시중에서 구해서 쓸 수 있는 교재 한 권을 같이 병행해서 그 들고 다니게 하거든요. 그 완자가 아마 사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자가 예전에 완자 하면 쉬웠는데요. 요새는 완자가 내용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문제도 난이도가 확 높아지고 이래서 제가 여러 가지 교재 다 풀어봤는데 아이들 이렇게 수준별로 가르치기에는 완자가 문제 풀 때는 좋더라고요. 물론 요 안에도 기출이나 문제 그리고 개념 내용은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시간표 아까 동일한 시간표니까 얘는 안 보셔도 되고요. 수업 시간이 총 2시간 50분인데 10분씩 2번을 쉬어요. 이게 물리가 너무 어렵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과목이라서 중간중간 안 쉬고 그냥 풀로 다이렉트로 달리면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도가 좀 빠듯하거나 이러면 쉬는 시간을 10분, 5분 이렇게 줄여 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10분씩 2번 쉬고 있고 그 2시간 50분의 수업 구성이 아이들이 숙제해왔던 거 질문 받아주는 시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념 떠드는 시간, 요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운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 오늘 아이들이 공부했었던 거를 바탕으로 제가 문제 푸는 걸 같이 보여줘요. 아이들도 참여시키면서. 그래서 그런 시간도 30분 해가지고 수업을 구성을 해놨다. 아까 얘기한 클리닉은 저는 이제 화, 수, 목, 토 이렇게 깔아놨고요. 이제 평일은 6시부터 10시, 그 다음에 토요일은 4시부터 10시 이렇게 깔아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아이들 수업 들어가면은 단톡방을 파가지고요. 아이들한테 매주 투표를 올리게 해요. 그래서 투표 참여 안 하고 클리닉 언제 오는지 얘기 안 한 친구들은 조교한테 얘기해서 꼭 클리닉 시간을 받아내라. 잠수를 타도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언제 올 건지 약속을 받아내라 라고 얘기해서 클리닉은 거의 다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강 후기인데요. 뭐 대단한 건 없고요. 아이들 시험 잘 받고 대학 잘 갔다. 이런 거 이제 애들도 남겨주고 어머님들도 남겨주신 거 이런 거 좀 정리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요 학원에서 제가 낸 뭐라고 해야 되죠? 업적은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고 그렇죠? 성과 같은 건데요. 제가 이제 보통 배제고를 메인으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배제고가 물리시험이 많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배제고 친구들 성적 많이 올랐다라는 거 이런 것들 좀 정리해놨고요. 여기 있는 거 이제 제 분당에 있는 개인 학원 성적 관련된 거라서 같이 한번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배제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간고사 때도
1학기 중간고사 때 6명으로 시작했던 반이 인원이 거의 한 25명까지 늘어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제고가 조금 뭐라 그러죠? 여기 괜찮대 이러면 한 우르르 이렇게 몰려. 여기 괜찮대 무슨 들소들 마냥 막 이렇게 몰려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눈치 보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잘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또 챙겨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 약간 어머님들이 너무 막 웃고만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수업도 되게 진중하게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수업 한 번씩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잘 케어해서 저는 일단 아이들이랑 사이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잘 교류해서 어머님들이 애들 말 안 듣는다고 저한테 일러주시면 제가 잘 교육해서 집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설명의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즈 과학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은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학부모님들께 이제 개정된 화학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제 접근을 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좀 간단하게 퀴즈를 할 건 없지만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퀴즈를 좀 내보도록 할 건데, 지금 3개의 색깔의 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이거를 색깔별로 구별을 해달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이제 흰 색깔 공이 제일 먼저 눈에 띄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흰색 공을 먼저 분류를 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색깔이 적은 파란색이나 노란색 공을 분류를 하고 흰색 공을 모아주면 우리는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시간을 좀 줄이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화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서 적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맛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학생들이 앞으로 화학을 어떤 식의 화학을 배우게 되는지 말씀을 좀 간단하게만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요거는 이제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단원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지금 보니까 분필을 잠깐만 준비해서 네. 일단은 A가 이제 3개가 반응을 할 때 B는 1개가 반응을 하고 C가 2개가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A가 9개가 있었고 B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개가 있었다면 얘네들은 이제 3대1로 반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B가 2개 반응할 때 3대1로 반응하면서 이 친구 6개 반응하고요. 그 결과 C가 4개가 생겨나게 돼요. 내려주게 되면 이제 A가 3개가 남게 될 거고 B가 다 사라지고요. 그 결과 C 4개 생성된 채로 있겠다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거든요. 괜찮으시죠? 이제 요거를 난이도를 조금만 이제 올려서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차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이제 2개의 풀이를 좀 분리를 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왼쪽에다 적을 거는 반응 전에 일단은 A와 B의 합이 9개이고 B가 모두 반응을 했고 그 결과 반응이 끝나고 나면 A와 C의 합이 5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학생들이 일단은 A, B의 합이 9개다 라는 거를 보자마자 미지수를 설정을 해요. B는 X개가 있었고요. 합이 9개라고 했으니까 9-X개가 있었대요. 그때 이제 B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했으니까 B X개 있었던 거를 다 쓸 거고, 아까도 봤다시피 3대 1대 2로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X개 반응했으면 이 친구는 3X개가 반응을 하고요. 그 결과 C는 2X개가 생겨날 거예요. 내려주게 되면 이제 A는 9-X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3X개는 반응을 할 거고요. B 다 사라질 거고 그 결과 C 2X개 생겨난 채로 있을 거예요. 잡아놓고 마지막에 합이 5개다 라고 하는 이제 식을 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풀이법은 뭐냐면, 일단은 반응 전에 둘의 합이 9개가 있었고 반응이 끝나고 나면 합이 5개래요. 앞서서도 봤다시피 A, B, C는 3대 1대 2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A가 3개가 사라질 때 B가 하나가 생겨나고 C가 2개가 생겨나죠. 그럼 얘네들은 항상 반응하는 물질이 몇 개예요? 4개가 반응하고 그 결과
2개가 생겨나요. 그러면 4개 사라지고 2개가 생겨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화값이 2개의 변화가 생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어지는 값은 몇 개의 변화가 생기고 있죠? 4개의 변화가 생기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를 몇 배 때리면 되죠? 2배를 때려주면 되겠죠. 해서 이 친구 반응할 때 6개 반응하고 2개 반응해서 4개가 생겨난다. 해놓고 B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반응 전에도 B는 2개가 있었고 합이 9개였으니까 이 친구 7개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A 하나 남고 C 생성된 거 4개 생성된 채로 있겠다 해서 합을 5개로 맞춰줄 수 있을 거거든요.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게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식을 어떤 식으로, 풀이를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냐에 따라서 시간 자체도 조금 다르고요.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부터 이제 효율적으로 좀 풀어내야 된다, 시간에 대한 이제 적용이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있는데, 화학을 좀 관통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학생들이 이제 지금 통합과학 시험을 보고 있을 건데, 통합과학 시험을 보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2학년에 올라가면서 이제 과탐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밥 먹듯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동네 이제 학교 시험 자체가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이제 내는 형태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개정된 화학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성향이 좀 짙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개정된 화학의 단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요게 이제 1, 2단원이 1학기 중간고사에 보는 시험이고요. 요게 1학기 기말고사에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1단원, 2단원,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화학에 들어있었던 내용이고요.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따지자면 고3 학생들이 배우는 화학2에서 내려온 단원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이제 바뀐 내용, 이전의 내용하고 개정된 화학에서 달라진 내용이라면, 화학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암기의 내용하고 계산에 대한 내용이 약간 비율이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내용도 있고 계산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다면, 개정된 화학 같은 경우에는 무지성으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은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히려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는 파트가 많이 늘어난 게 이제 개정된 화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계산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더 좋겠지만,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 부분을 그냥 외우면 외운 것 토대로 학교 시험에 나올 거야 라고 하면 학생들의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이것만 다 외우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좀 빠지면서 오히려 이제 계산에 대한 파트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정된 화학을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거냐면요.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완벽하게 파악을 좀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응용을 좀 시켜서 계산에 대한 내용을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미지수의 사용을 좀 최소화한다던가 간결한 풀이를 좀 체득을 해야지만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번 학생들한테 좀 강조하는 내용인데,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려고 갖고 와요. 쌤, 이 문제를 모르겠어요 하면 이제 제가 풀어주겠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걸 눈으로 보고,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마치 본인 거인 것처럼 그냥 넘어가요. 제가 그러면 이제 제 풀이를 이제 안 준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너가 직접 가서 풀어와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풀어야지 이제 그게 본인께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눈으로 좀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손으로 공부를 좀 해주는 게 개정된 화학에서는 조금 더 강조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학교별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이 좀 나오는지를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요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이 되면 내신 대비가 들어갈 거고, 내신 대비에 맞춰서 그때 또 이제 설명회가 진행이 되면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들 모두 공통적으로 각 학교마다 사용하는 프린트가 있고 부교재가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이제 약간 난이도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쌤들이 직접 문제를 만드세요. 근데 이 문제 만드시는 문제는 중간 난이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실수만 없다면 맞춰줘야 되는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상난이도인데
모든 학교 공통적으로 다 상난이도의 문제는 고3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3 모의고사라든지 평가원 문제를 사용을 해서 시험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물론 뭐 저와 함께라면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한 지 이제 내년이면 10년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학교별로, 그리고 학교마다 선생님들별로 어떤 식의 이제 개념을 좀 강조를 하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자체 제작한 개념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으면 그걸 이제 실제로 문제에 좀 적용을 좀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서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학교별로 수능 특강이라던가 고등학교 3학년 평가원 문제가 이제 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변형한 문제들로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문제를 좀 구성할 때 객관식보다는 약간 주관식이나 서술형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객관식에서 문제를 좀 체크를 할 때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걸 체크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빈칸을 좀 채워야지 이거를 확실하게 아냐 모르냐를 파악할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약간 자료가 살짝 다르게 주어진다든지 문제의 난이도가 살짝 응용이 되면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거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의 유형을 조금 세세하게 나눠요. 나올 수 있는 유형을 세세하게 나눈 상태에서 그 유형별로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지문을 다 정리한 문제를 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이제 그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처음 보는 유형이 아니도록 모든 유형에 대한 문제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저의 손풀이 해설지가 함께 지급이 돼요. 근데 이 손풀이 해설지를 주는 이유는 이게 이제 맞았다 틀렸다를 확인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본인이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효율적으로 좀 가고 있는지, 내가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뭐 정확하게 활용을 했는지, 이 자료를 좀 빼놓고 쓰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학생들한테 좀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문을 틀렸다라고 하면 거기서 틀린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틀린 답을 바르게 고쳐달라라고까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고친 답이 맞는지까지 확인하는 용도로 저의 이제 손풀이 해설지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구성이 되고요. 이따가 이제 원장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학원에 이제 공통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겠지만, 저만의 이제 관리 프로그램을 따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집에서 사실 스스로 공부하는 게 조금 부족하죠. 그러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학원의 도움을 빌려주시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 복습을 하는 게 조금 학생이 복습하는 모습이 좀 보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할 때마다 매번 그러니까 누적 복습으로 좀 수업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누적 복습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 누적 복습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의 조교가 제 수업을 직접 이제 듣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 강의 노트를 제작을 한 다음에 그 강의 노트를 제공하면서 그걸로 누적 복습을 같이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 외에 이제 주 1회 와서 이제 조교쌤들하고 하는 클리닉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클리닉 시간에 오게 되면 그 주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객관식 테스트랑 서술형 테스트 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학부모님들께 이제 결과가 전달된다, 리포트 형식으로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뭐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됐다라든지 그런 모습이 보인다던가, 아니면 이제 클리닉 시간에 와서 조금 이제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저와 하는 개별 클리닉 시간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SOS 클리닉이라고 해서 저랑 1대1로 학생이랑 직접 시간을 맞춰서 부족한 개념은 뭐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클리닉 시간 외에도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카톡으로 질문을 해서 받아주는 형태로도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랑 이제 개별로 이제 궁금하신 점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실 거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화학 강사 이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와이즈에서 물리 가르치고 있는 민복기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윈터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그 물리 이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좀 차별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다고 하길래 그 부분 약간 하긴 할 건데 좀 라이트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거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복기이고요. 그 이름 굉장히 특이하죠. 저 옛날에 버스 탈 때도 아버지래. 버스 탈 때도 어떤 버스 기사님께서 막 대법원장 이름이라고 막,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잘 모르죠, 또. 옛날에는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제 이름이 좀 특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 따서 약간 수업에서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 그 바둑 용어 중에 복기라고 들어봤죠? 지금 요즘에 이제 바둑뿐만이 아니라 뭐 연극 이런 거에도 막 자기가 이제 연극했던 거 한번 되짚어 보면서 어떤 더 나아지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가 막 이런 거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복기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물리학도 마찬가지로 혹은 과학도 마찬가지로 이 복기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과학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따서 복기라고, 사실 여기 앞에 한자가 이거 복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차 보시면은 일단 제 소개 조금 하고, 그리고 물리학 선행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비교를 할 건데, 이 부분 조금 가볍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물리학은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제 수업 특징, 그리고 컨텐츠, 수강 후기, 그리고 커리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얼굴 너무 큰데, 물리학을 복기하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 복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둑용어 복기이죠. 그리고 지금 학원은 YG과학학원, 그리고 뭐 각인학원, 동산 프리미엄관 이런 데랑 이제 대치해섬, 그러니까 대치동에서도 수업을 하고, 예전에는 이제 로고스에서도 수업을 했는데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대치동에서도 수업했었던 강사다. 그리고 이거 여기는 안 써놨는데, 제가 사실 분당에서 한 6년 정도도 수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1부터 고3까지 다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했던 그런 강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물리학 선행 필요성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물리학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가 어렵다가 일단 첫 번째일 건데, 근데 사실 어려운 것도 종류가 많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문 해석 자체가 어려운 거 이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자료 해석의 어려움,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설명드릴게요. 지문 해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에서 조건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과조건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무조건 뭔가 텍스트가 써져 있으면 그 텍스트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할 거라서 문제풀이에 대해서 연습을 엄청 많이 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료 해석의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도표, 그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래프, 도표, 그림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안에 숨어있는 어떤 정보가 뭐가 있을지 엄청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를 그래프나 도표 이런 것들은 그 정보를 숨기려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자들 혹은 뭐 학자들,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의미를 아이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하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있으면은 그래프에 대해서 정보를 어떻게 캐치해 나갈 건가를 이제 훈련을 시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다양한 풀이와 그리고 숱한 경험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야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다음, 추상적인 개념에서 오는 어려움. 사실 이게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역학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뭐 전자기학이라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과학적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이들이 굉장히 생소하며, 그리고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개념을 약속을 했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요구되는 그 조건들을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추상적인 개념을 충분히 제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수업했던 내용 중에 이제 뭐
물리는 아닌데 이온화 이런 거랑 이제 앙금 생성 이런 걸 설명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커플들이 뭉쳐 있는 거다. 근데 지들끼리 엄청 좋아하는 똘똘 뭉쳐 있을 텐데, 물 분자라고 하는 놈들은 이제 클럽에 있는 매력적인 형님 누님들이다. 그래서 그 형님 누님들이 막 같이 놀자 이렇게 할 때 흩어지는 놈들도 있겠지만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안 흩어지고 그대로 있을 수 있다. 그 있는 놈들을 앙금이라고 하고 흩어지는 과정을 이온화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수업하면서. 그럼 애들이 좀 더 집중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이해도 굉장히 빠르게 잘 해주는 편입니다. 암기도 잘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산 문제에서 오는 어려움은 사실 아이들이 계산식에 대해서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려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수학적인 방정식을 제가 이제 유도하는 방법을 설명은 할 건데, 근데 그 설명이 일단 앞에 있는 강사를 믿으라고 제가 하는 거고, 사실 아이들이 그 과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공식의 비례관계, 비율관계, 그리고 뭐 반비례한가 어떤 그런 개념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좀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인 부분은 제가 할 테니 아이들은 이제 학습하면서 아, 이게 약간 이런 관계가 있구나, 직관이 딱 생기게 그 정도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을 이미지화하고 수학적인 증명, 이거는 제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적용하고 훈련을 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생소하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상적인 개념에서 어려움이랑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뭐 요런 단원들이 좀 생소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사실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이 선행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요런 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학습을 해봐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2015 물리학 1에서는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와 있는데 단원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엄청 뭐랄까 계산적인 요소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의 법칙이나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전기력 자기장 이런 거에서 계산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굴절 법칙 이런 부분도 어려웠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라이트해졌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때는 전체적으로 뭔가 물투에서 들어오는 게 많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뭔가 무섭다, 두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물투에서 넘어오면서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복잡한 계산은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직관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실제로 학습 난이도가 높기는 하지만 해볼 만은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양이 그 물투가 들어오면서 늘었다라고 생각하실 건데, 맞아요, 늘었어요. 늘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산하는 그 비중이 좀 줄었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 수업에 좀 맞춰가지고 제가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실제로 이 계산 문제를 다 내기에는 이게 한 학기에 나가는 거거든요. 아까 거는 1년 컬인데 이거는 한 학기 컬이니까 한 학기에 이거를 과연 학교 선생님이 계산까지 훈련시켜 가면서 이제 가르칠까라고 하면은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보다는 좀 더 직관을 만들고 이해를 하고 문제 풀 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연습을 많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빠진 거나 라이트해진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을 테니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 상세적으로 이렇게 교육과정 비교하는 작업도 저는 충분히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뭔가 세세하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물투 내용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원 자체는 약간 간소화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학습해야 하는 양은 실제로는 이게 분류가 된 게 엄청 많다 보니까 실제 이거는 한 뭉텅이를 그냥 자세하게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얘가 사실 학습의 양은 많아요. 하지만 이거에서 계산 문제를 뺐기 때문에 애들이 좀 라이트하게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하게 먼저 배우고 이제 고2,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이제 좀 더 계산 문제를 다루게 되겠죠, 많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도 엄청 많이 하고 조사도 이거 확대해서 어머니들께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어차피 확대해봤자 뭐 꼬부랑 글씨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이건 제가 하는 거여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단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은 어떻게 학습을 하는 거냐, 탄탄한 개념 공부를
굉장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유, 찰떡 같은 비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훈련이 필요한데, 사실 제가 문제를 풀어줄 때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 문제를 한 번 풀어주지 않고 그래프로 푸는 방법, 공식으로 푸는 방법, 추상적인 개념으로 뭐 그림 그려가지고 푸는 방법 해가지고 다양하게 설명을 할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문제 도전, 이 부분은 이제 사실상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엄청 복잡한 계산은 다루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이전 교육과정에 가르쳤던 선생님들께서 이걸 또 100% 교육과정을 반영할 건가, 그거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 발맞춰 가지고 또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등부터 고3까지 가르쳤다, 심지어 물투도 가르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도 문제에 학교에서 어렵게 문제를 낼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한 강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 물리학 기출 경향을 반영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 강동구에서 학교별 물리학 기출 경향이 일단은 요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여기에 지금 학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예. 여기 나머지 학교 여기에 묶여있는 이유가 사실 출제 경향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그랬던 거지, 그 학교들을 제가 중시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광문고는 뭐 고2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랑 그리고 자체 제작 문제, 그리고 복잡한 계산 문제까지 이거 서술형으로 다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야 할 거고, 한영고 같은 경우에 그 배제고랑 같게 EBS 수특 변형도 엄청 많이 출제가 되니까 준비를 해야 할 거고, 참고로 광문고 같은 경우에는 EBS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동고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해요. 문제를 엄청 만들어서 내시거든요. 굉장히 특이하고, 그리고 중등 연계형 자체 제작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중학교 때 배웠던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파장 막 이런 거 계산하고 막, 그리고 합성하면은 무슨 색이게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사실 물리학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 건데 중학교 때 했었던 건데 그걸 막 이제 와가지고 막 다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특이하게 제가 또 다뤄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강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수업 특징입니다. 일단 역동적인 제스처.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은 아니지만. 그리고 하이텐션이고요. 약간 설명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뭐 숙제를 안 해온 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잔소리도 많이 하고, 잔소리가 이제 불쾌한 잔소리라기보다 제가 약간 나 너한테 서운하다, 그래서 그러면서 잔소리를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 잘 풀어서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고 될 때까지 모든 질문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24시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거의 한 새벽 6시쯤 자가지고 한 9시쯤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또 오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잠을 좀 자긴 하는데 낮잠 자고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이들이 질문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 교재입니다. 교재는 이제 개념선을 이제 빈칸 비워놓고 채워 넣으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또 필기하는데 너무 치중하지 않을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뭐 개념을 쭉 장황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빈칸을 가볍게 채워 넣으면서 전체 문장을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교재를 짰고요. 그리고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뭐 단답형, 서술형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도 있고, 이 체계대로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약간 마스터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 관리 시스템인데, 이제 수업 전후 클리닉 다방면 추천하는 이런 클리닉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 나중에 시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 수업 중간중간마다 클리닉을 3시간씩 빵빵빵 넣어놨거든요. 저 수업을 많이 하려고 막 그러기보다는 그 사이사이에 클리닉을 넣어서 아이들을 좀 관리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0시 이후에 중 클리닉 이 부분은 사실
필수가 아닙니다. 필수가 아니고 아이들이 요청을 하면 선생님 저 이거 문제 너무 못 풀겠어요. 그러면 10시 이후에 뭐 학원 언제 끝나니 시간 조율하고 10시 이후에 줌으로 클리닉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 안 되는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추천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복습 영상 당연히 제공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시 카톡 그리고 문자나 밴드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밴드에다가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영상을 이제 제 얼굴이 나온 영상이 아니라 아이패드 화면이 나오고 화면 공유를 하면서 제 보이스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를 찍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이 두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뭐 6평 9평, 수능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도 어쨌든 아이들이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략하게 저만의 풀이를 통해 가지고 좀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 손글씨 풀입니다. 글씨가 이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개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아이들 잘했다 이렇게 굿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여기에 식이 어떤 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사실 이 설명 부분은 아이들이 문제풀이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을 딱딱 이렇게 쓰면 끝나요, 그냥. 그럼 그 정도로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보기, 선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면 그래프로도 풀고 공식으로도 풀고 해가지고 2번 이상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손글씨 풀이 2인데 요거 똑같습니다. 보면은 그 여기 들어가는 내용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녹아 들어가 있는가를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방정식 세워서 연립하는 건데 이거 아이들이 굉장히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문항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미지수를 설정을 하면 좋은가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방정식을 직접 세워가지고 연립하는 과정을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림으로 푸는 풀이 그리고 바로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풀이 해가지고 풀이도 엄청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그리죠?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해될 때까지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나중에 뭐 포스텍 반도체 공학과 수시로 붙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사실 여기에 담은 내용만 좀 깔끔한 내용을 담았던 것 뿐이고 사실 엄청 1년 동안 엄청 질문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럼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때요? 결과가 좋게 나온다.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음 친구는 이거 보세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항상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한 10문제 가까이 갑자기 벙 이렇게 던져줘요, 저한테.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제가 풀어줘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10문제 가까이를 또 풀이를 해가지고 또 보내주고. 그럼 그것도 애가 공부를 하면서 읽고 오답노트 만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이랬네요 하면서 복귀하는 과정을 서로 이렇게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고 이 친구는 당연히 한영고 친구인데 1등 받았고요. 당연히. 약간 1등도 했었고 약간 2학기 때는 얘가 2학기래 그 기말 때는 약간 흐지부지 해가지고 약간 뒤로 밀렸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애들이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강 후기입니다. 수강 후기는 애들이 막 그 비속어성 쓴 것들이 많아가지고 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좀 자르다 보니까 몇 개 없는데 어쨌든 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물리 수업 중에 제일 좋아요. 그리고 1등급 당연히 받았어요. 뭐 이런 10등 했어, 전교 10등 했어요. 뭐 이런 거를 막 보낸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 이제 마무리 짓고 넘어갈 건데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총 8회차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7, 12 한 다음에 21, 26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제 한 주가 노는 주다. 부모님들은 울지 않겠지만 아이는 노는 날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휴양하는 날이 있고요. 연휴 때.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학 가르치는 민복기라는 강사였었고, 그리고 수업 일자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업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인데 클리닉이 다 껴있죠. 이렇게 다 비워서 저는 클리닉을 하면서 아이들을 좀 조율도 하고 복귀하는 과정을 거칠 테니 부모님께서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들. 저는 그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영웅이라고 하고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아무래도 물리를 연속으로 3번으로 들으시다 보니까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깐 저도 수업을 한다는 것도 알릴 겸 강좌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화학을 담당하고 있고 저는 이제 광문고 1학년 통합과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광문고 통합과학이랑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화학, 고3 수능반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가볍게 인사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혹시 제 그거에 대해서 들으시는 않았겠지만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좀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낙기 없으신가요? 저 어떻게 수업하는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가볍게 정도는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머니. 몇 시로 공정돼요? 계약하면? 제 시간 말씀이시죠? 저는 수요일 금요일 7시에랑 그 다음에 토요일 4시가 일단 방학 때 그렇게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개학을 하게 되면은 일요일 1시가 추가로 더 열릴 예정이에요. 아마 2개 정도 더 열릴 것 같아요. 현재에서. 지금 3반인데 그 개학하면 5반이 될 예정입니다. 학교는 한영고 제외하고는 저는 다 맡고 있습니다. 한영고는 은비쌤이 이제 그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서로 좀 맞는 학교가 좀 달라가지고 저 이제 나머지 학교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학년처럼 광문고 반이 따로 있고요. 광문고 반은 금요일 7시입니다. 근데 물론 다른 반도 들을 수는 있어요. 현재도 지금 광문고 학생들이 다른 반에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광문고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어차피 영상으로 제가 다 뿌릴 거기 때문에 그거 꼭 보라고 얘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국 학생인데 혹시 이혼 선생님 수업 시간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네. 계약을 하면 그쵸. 선생님은 한영분은 아예 안 되시나요? 일단은 그러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로 많은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이 많으시다면 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딱히 없으신가요? 혹시 저랑 좀 너무 달라서 너무 실망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저 때보다 좀 5kg 정도 불었거든요. 좀 불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화학이 깔리지 않는 네. 2학기에 사귀려고 맞으시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번 겨울방학 때 화학을 안 들어도 되나요? 학생이 혹시 한 번이라도 했나요, 화학을? 네, 선생님이랑 했어요. 그러면은 예은인가요? 네, 맞아요. 그죠? 기억납니다. 아무래도 이게 휘발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화학이라는 파트가 정말 강해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나 이거 마스터했어가 절대 되지 않는 방의 화학이라서 보통 선행을 최대한 많이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실 이 화학을 선행을 하는 이유가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복습을 저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듣는다고 이거 마스터 되면 사실 화학을 선행할 이유는 없죠. 네, 화학을 선행하는 이유가 결국엔 여러 번 들어서 반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번 더 듣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상일여고 학생들도 좀 많이 들어오나요? 네, 상용여고 학생들 있습니다. 네. 그럼 2학기 네. 과를 진로 선택 말씀이시죠? 여름방학 때 네, 맞습니다. 해도 되죠 그때. 그때 해도 사실 어렵기는 해요. 어렵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겨울방학 때 안 까는 이유가 아마 겨울방학에 진로 선택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방학엔 안 하는 이유가 이게 학원이 안 돼 있으면 진로 선택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는데 진로 선택을 한다? 이거는 아예 불가능해요. 여기에 기본 베이스로 깔리고 너 이거 다 알지? 하고 하는 게 진로 선택이라서 그래서 진로 선택을 사실 지금 들어봤자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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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방학 때 이거 화학하는 특강 수업을 수준이나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 맞춰 해주겠다. 제 목표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여기 PPT가 넘어가시나요? 모르겠네요. 이거 제 거죠. 제 목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제 수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화학이 위한 첫걸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항상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합쳐가지고 한 1시간 정도를 꼭 첫 시간에 투자를 해서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에 대한 화학에 대한 정리랑 그리고 기본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좀 항상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좀 하위권 친구들을 중위권을 올린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좀 건방진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검증된 실력이라고 이제 자랑거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 학생들이 항상 뭐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광문고 2학년이 1등급이 9명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5명이 저한테 있어요. 5명이 저한테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수능 봤잖아요. 고등학생 3학년 7명 있었는데 학생이, 그 중에 이제 2명이 1등급이 나왔고 최소사 3등급 이상인 친구들이거든요. 실제 수능 올해 수능이. 그래서 그러한 이런 상위권들 친구들까지도 가는 게 2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위권을 중위권을 올린 게 1차고, 그다음에 중위권이었던 친구는 아예 극상위권까지 가는 게 제 2차적인 목표예요. 거기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설명은 못 드리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 문제 해결력과 계산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또 네. 강동구 쪽 학교는 몇 년 정도 시너지 몇 년이 됐? 때부터 계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시너지터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보지가 않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6, 7년쯤 7년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꽤 오래 있었습니다. 이래 보여도.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모든 학교에 관한 건 어느 정도 파악 다 되실까요? 네, 맞습니다. 연관을 하게 되면 어쨌든 학교별로 좀 나눠서 분석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보다는 아. 오신 분들이 아, 네네. 이 주변 학교에 대한 경향성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한용고를 제가 해보진 않아가지고 한용고는 이제 은비쌤이 전용으로 하시다 보니까 한용고 제외하는 경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괜찮으실까요? 네. 클리닉 같은 경우 선생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조교 선생님 같은 조교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부터 계획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가 올해 말에 조금 이번 2학기 기말에 시범 적용을 좀 한번 해봤는데, 그 학생들이 화학이 사실 개념도 어렵죠. 문제풀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풀이 3개년 기출 모아가지고 제가 학생들 따로 불러가지고 그 투표를 받아가지고 문제풀이를 쫙 했거든요. 그거를 아마 이번에 조금 시범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클리닉을. 그거를 이제 새벽에 진행합니다. 밤 10시에. 밤 10시에 보통 이번에는 토요일날 10시에 진행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한 25명 정도 와가지고 막 풀이 듣고 같이 풀어보고 이런 거 해보니까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저 이제 내년 3월부터는 아예 1주차부터 한번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괜찮으실까요? 네. 저 수업이 있어서 들어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예비고2 물리학 원특강 설명회를 진행할 강사 이준기라고 하고요. 와이즈과학학원에서 이제 물리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설명회 제목은 노란색 글씨로 적어 놓았는데,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열심히 잘 즐겨라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요거 이유도 이제 뒤에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앞서서 그 화학 영웅 선생님께서 좀 분위기 환기도 잘 시켜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환기 조금만 더 해보면은 이제 저 사진이랑 지금 저랑 많이 다르죠. 네. 지금 이제 물리 강사긴 하지만 저 사진으로 보면 좀 뭔가 연구원이나 약간 교수님 스타일이 조금 나는데, 어쨌든 저건 이제 좀 된 사진이라서 지금이랑 조금 많이 다르고요. 저는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강사 이준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윈터 겨울방학 학기에 물리학 원특강을 진행을 하고요. 뒤에 써있는 역학 5, 비역학 3 이거는 이제 총 8주 과정에서 이제 5개의 주차는 이제 역학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3주차에 대해서는 이제 비역학,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와 자기 파트를 조금 집중적으로 수업을 예정해 놓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설명의 키포인트는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물리학이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왜 물리학을 들으면 좋겠는지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어떻게 물리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어디서 누구한테 물리학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물리학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간략하게만 넘어갈게요. 첫 번째 파트는. 네,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원이 역학이고 2단원, 3단원이 이제 비역학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렵다고 유명한 단원이 바로 1단원 역학이라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단원, 3단원을 묶어서 이제 통상 비역학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통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공과대학, 이공계 대학에 이제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겠는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조금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긴 했는데 잘 안 보여서 제가 오른쪽에 좀 확대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공과대학, 이공계 대학 중에서 굉장히 좀 많은 풀을 물리학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제 공대나 자연대를 희망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물리는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물리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제 전반적인 학습 전략이랑 학습 전략이랑 좀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좀 저의 개인적인 추천 방향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2학년 때 일반 선택이랑 뭐 진로 선택해서 뭐 물화생지 중에서 3가지를 고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가 고등학교 이제 예비고 2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 윈터, 그러니까 12월은 끝났죠. 1월이랑 2월, 이제 2개월 동안 개념 학습을 미리 빨리 진도를 나가야 2학년 개학한 다음에 그때는 이제 당장 학기 시작이고 3과목을 진행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뭐 과학 탐구만 할 거냐? 그건 아니죠. 그쵸?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니까 이제 2학년 개강한 뒤에는 이제 3과목 개념에 대한 심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뒤에 이제 또 심화적인 문풀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 예비고 2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 다른 곳에서도 뭐 지금 겨울방학이 중요하다 계속 뭐 강조는 할 텐데 이제 왜 중요한지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좀 본질을 조금 건드려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리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조금 좀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다들 어머님들 스도쿠 게임 해보셨죠? 스도쿠 게임. 이제 스도쿠 게임 같은 경우에 규칙이 몇 가지 있잖아요. 뭐 한 줄에 같은 숫자가 겹쳐 있으면 안 되고 한 박스 안에 1부터 9까지 뭐 좀 잘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고 그리고 그 규정 가지고 주어진 총 9 곱하기 9 박스에다가 좀 나머지 숫자를 채워 넣는 게 수도쿠 게임이잖아요. 그거랑 물리학이랑 좀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물리학 문제를 풀 때는 그 텍스트에서 그 조건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쿠도 뭐 공식을 알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시작하면은 이제 9x9 그 판에다가 뭐 3, 7 이렇게 조금씩 적혀 있는 거를 저희가 먼저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랑 같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 텍스트로 글로 써 있는 것을 이제 조건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그래프랑 그림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그래프랑 그림은 이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파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그런 이미지화를 시켜내야 돼요. 이미지화가 되지 않으면 특히나 역학 같은 단어는 이미지화가 안 되고 오로지 수식으로만 풀려고 하면은 이거는 뭐 개념이 잘 잡혀 있는 학생들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머릿속에서 거의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랑 그래프 이런 것들로 이제 상황 파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수도쿠도 1부터 9까지 한 박스에 넣어야 되고 한 줄에 뭐 겹치면 안 되고 이런 공식들 미리 알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풀 때 사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결과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물리학 푸는 과정이랑 뭐 수도쿠 해결하는 과정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리학 문제 푸는 방법은 알겠어. 그러면 이거 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데? 이제 분해는 결합의 역순이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뒤집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도쿠 공식 외우듯이 물리도 공식 같이 외워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그래프, 그림 이런 걸로 이제 의미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하는 연습 하시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제 그 글에서 어떤 조건을 아이가 다 빼먹을 수 있는지 최대한 다 뽑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문제 풀이 물론 이제 이거는 개념이 다 완성이 됐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완성됐다면 이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문제풀이 과정을 좀 알고리즘화, 자신의 그 일정한 루틴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영고등학교 기출문제 중 일부인데, 지금 왼쪽이 한영고등학교 기출이고 오른쪽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문제지예요. 보시면은 문제가 동일하죠. 아예 그림도 똑같고 답도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선지 순서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광문고등학교 기출문제 중 일부인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보기 안에 들어있는 선지 뭐 순서만 조금 바꿔놓고 아니면 뭐 글자 몇 개만 바꿔놓고 출제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한영고등학교, 광문고등학교 모두 이제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변형이 있다면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근데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는 역학 단원 자체나 뭐 물리학의 그런 거부감이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게 이제 예비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가져야 할 좀 기본적인 정석 루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연습 미친 듯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문제풀이를 연습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첨삭 지도도 같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물리학이나 뭐 이거는 물리학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물화생지 전부 다 이제 포함된 얘기예요. 전부 다 뭐 과학 탐구를 물론 좀 생각이 깊고 되게 과학 탐구에 이제 오랜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단가가 안 맞잖아요.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국수영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과학 탐구만 할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가성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학원의 지도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물리학을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자, 다른 학원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왜 YG 과학원에서 들어야 되는지, 왜 준기쌤한테 들어야 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전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사람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어떤 친구는 뭐 생명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물리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화학 잘할 수도 있고, 뭐 지구과학 잘할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다 있기 때문에, 살아온 스타일이. 근데 뭐 강사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들 이제 잘하시는 과목이 다들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학원에서 들으셔야 이제 과학에 전문적으로 그런 과학에 전문적으로 특화된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만약에 꼭 저한테 수업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과학 수업을 들으시더라면은 웬만하면 과학 전문으로 가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YG 과학학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아까도 보셔서 다 아시다시피 선생님들 되게 출중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YG 과학학원 굉장히 좋은 학원이라고, 전문성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럼 물리는 왜 준기쌤이냐? 그렇죠? 약간 자기 변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 요거는 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까지는 굉장히 좀 공부를 어머니께서 열심히 시키셨고 해서 중학교 때 전교 4등 졸업생으로 졸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사고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이제 1학년 때 저는 물화생지를 다 배웠었거든요. 근데 다른 화생지는 솔직히 제 손에 그렇게 잡히진 않았어요. 제 스타일이랑 좀 안 맞아서. 근데 이상하게 물리만 좀 잘 잡히더라고요.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2학년 때 뭐 성적도 나름 괜찮게 잘 나와서 저는 대학까지도 이제 되게 역학과 되게 관련된 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 하는 동안 4년 동안 계속 역학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학에 대해서 그리고 넓게 보면은 물리에 대해서 그런 쌓인 저만의 알고리즘이나 저만의 내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녹여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게 지금의 제가 수업 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재들이고요. 그리고 뭔가 저만의 그런 문제풀이 그 알고리즘, 그런 논리들이 학생들이 탑재를 하면은 되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되게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런 감을 되게 쉽게 잡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약간 저만의 풀이 과정, 뭐 이런 수업 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을 좀 이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역학이랑 뭐 그런 것들, 물리의 그런 핵심을 계속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되게 전문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요거는 제 수업 교재 중 일부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제 개념 정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쿠도 공식이
공식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해결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제 물리학도 정확한 개념이 먼저 선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개념을 다 탑재해 놓았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업 때 저거를 제가 한자 한자 읊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좀 간략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 개념을 넣어 놓는 이유는 혼자서 하는 복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다 일일이 넣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 왼쪽 편 보시면은 이제 저 부분을 교재 날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날개에는 이제 제가 뭐 문제풀이 꿀팁이나 이런 개념 이해할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해라 하면서 이제 넣어놓은 약간 뭐 일종의 약간 야매라고 해야겠죠.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학생들이 보면서 문제풀이 할 때 잘 안 풀리면 돌아와서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참고해서 넘어가라고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로는 뭐 물리적 센스를 키우기 위한 정확한 개념 학습이 이제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간 테스트 예시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죠. 한영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수업 받는 그런 테스트 중에 하나예요. 이제 주간 테스트라고, 요거는 매 1주차 제외하고 2주차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차시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 그 다음 주에 수업 시간 초반부에 이제 리뷰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봐보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제 각 주마다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더 개념이 고착화되겠죠.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 결과가 60%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가 10문제 나왔는데 6문제를 못 맞췄다. 한 5문제, 4문제 맞췄다. 그러면 이제 제가 클리닉을 한 번 더 부르던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19년도 모의고사 문제를 하나만 가져와 봤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 학생들한테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넣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그 수도쿠 문제풀이 기억나시죠? 네, 그 단계 그대로 따라갑니다. 첫 번째, 이제 문제 조건이랑 그리고 그림을 파악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 저렇게 뭐 어떤 경로를 따라서 어떤 조건으로 갔다, 이런 거 문제 조건을 제시해 줬으니까 먼저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의 요지를 파악합니다. 이 문제를 내신 분이 어떤 걸 요구를 하는지, 너한테 어떤 개념을 요구하고 너가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선지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뭘 물어보는지, 뭐 예를 들어 크기 비교인지 아니면 유무인지 이런 것들 파악하게 시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수도쿠 공식 1부터 9까지 나열하는 것처럼 그 공식을 이제 알고 있냐,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윈터에서 이름을 뭐 물리학 완전 정복 캠프라고 지었어요. 전범위를 거의 아우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1월 3일이랑 1월 5일에 각각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토요일이랑 월요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총 8주 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역학은 5차시를 진행을 하고 비역학은 3차시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설날 연휴가 한번 껴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수업 친구들은, 그러니까 1월 3일 개강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1월 5일에 개강하는 친구들은 일정이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학생들이랑 조율해서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2달 1월, 2월을 전체적인 이제 개념과 그리고 문제풀이 요거 2개만 이제 견고하게 다지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리적 사고라는 무기를 장착하는 수업, 그리고 뭐 매주 주간 테스트 진행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랑 클리닉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오늘 끝을 내볼게요. 네,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한 50-60문제 정도 나가는데 요거는 단원마다 조금 상이해서 뭐 고정된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런 범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제가 좀 뭐 한 번 못 태울 수는 있어요. 뭐 바쁘거나 이런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못 태울 수 있는데, 요게 좀 상습적이거나 좀 그게 보인다 라고 하면은 이제 학원 규정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규정에 따라서 뭐 경고가 될 수도 있고 심하면 퇴원 조치까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뭐 성취도 차원이죠. 성취도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좀 네, 그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총 과제는 한 문제집 2권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리닉은 이제 매주 한 번은 강제 필수고요. 그리고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1대3 케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리닉을 진행할 때 제가 혼자 있으니까 혼자랑 그리고 학생들 3명, 최대한 3명만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클리닉 진행할 때 그 학생들 봐주는 개인적인 시간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퀄리티를 높여주기 위해서, 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1대3 비율로 고정을 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리닉 주간지, 요것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뭐 주간 테스트랑 비슷한 그런 자료이고, 뭐 요것도 이제 클리닉 때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닉 때 이제 주간 테스트에서 틀렸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첨삭 지도해 주니까요. 이런 것들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설명의 내용이고요. 혹시 물리학이나 뭐 저 강의에 대해서 좀 질문 있으시면 한번. 네. 네. 학기 개강하면 학교 어느 학교 맡으시나요? 지금은 일단 한용고 맡고 있고요.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한용고로 되고, 이제 그 연합반이라고 여러 가지 학교들 모여 있는 반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제 데스크에서 아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빨리 신속하게, 어차피 뭐 강동구 생명과학은 저밖에 없으니까 뭐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일단 뭐 저는 생명과학 담당하고 있고요. 뭐 원장이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글씨가 안 보이긴 하네요. 자, 일단 개정생명과학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생명과학에서의 핵심은 바로 유전이 드디어 지긋지긋한 유전이 빠졌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유전이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어마무시한 이득을 챙겼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사실 이제 어머니들이 유전이 빠졌대, 수근수근 되면 사실 이게 조금 차고신 게, 유전이 들어가 있긴 해요, 어머니. 그런데 원래는 유전자, 유전물질, 이게 세포 분열이라는 파트고요. 지금 현재 생명과학 1에도 유전자, 유전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수능 준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애고요. 얘 또한 어려워합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사람의 유전 파트가 빠졌다는 것이죠. 가계도 뭐 이런 것들이요. 그 파트가 이제 생물의 유전이라고 하는 생투 파트로 빠졌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에 돌연변이라고 하는 이제 수능 생명과학에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파트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그런데 그 파트 또한 생투인 생명의 유전 파트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내려왔느냐? 바로 유전자의 발현, 생명공학 기술. 이게 사실 무슨 파트냐면 생추에 있는 파트입니다. 생추에 있는 파트가 내려왔어요. 생추에 있는 파트 중에서 여기 생명의 유전, 여기 파트, 잠시만요. 여기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유전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2, 3 요 파트가 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 파트에는 원래 유전자의 발현이 아니라 종분화가 들어가 있어요. 종속항문 역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종 나눈 거 있거든요. 뭐 우리 어머니들 뭐 배워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이제 이 뭐 곤충이 뭐 3단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 배우는 거, 거기 이제 이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마지막 유전자의 진화, 유전의 진화라는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하디 바인베르크라고 하는 과학자가 만든 그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풀에 대한 유전자 빈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생투 파트가 내려와 있어요. 물론 하디 바인베르크라고 하는 거 자체가 수능에서 매우 킬러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생투 수능에서의 킬러 문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미 교육과정 교과서 이제 교사용 지도서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디 바인베르크는 제외한 채 가르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디 바인베르크를 안 내면 변별력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교 선생님들은 결국 가르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쪽 파트가 사실 뭐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파트와 돌연변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매우 큰 메리트처럼 보이나 결국 생추에 있는 조금 자질구레한 파트들이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2, 3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래서 종속강문역이라고 하는 종의 분화와 진화의 원리, 요 두 파트가 생추에 있는 애가 그대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종의 분화라고 하는 이 종 파트는요, 암기성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에 취약한 우리 남학생들 아마 뭐 똑같이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하진 않았어요. 여기 생명과학이 여기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2단원 여기에 이제 계산성 파트인 근수축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근육 길이 막 뭐 몇 마이크로미터 해가지고 막 길이 계산하는 거 있는데 그게 사실 거의 뭐 그냥 계산성 문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 없는 파트가 좀 제외졌고요. 나머지는 지금 생명과학이랑 동일하게 살아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수능의 준킬러 또는 킬러라고 불리는 파트, 특히나 올해 9월 모평에서 나름대로 상위 랭크, 오답률 3위 안에 든 이제 문제가 바로 자극의 전도거든요. 자극의 전도라는 파트가 애들한테 꽤나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수능 준킬러에도 나오고 무조건 3점짜리 수능 문제로 나오는 파트인데 그 파트가 교과서에 그대로 그 계산 문항이라는 것이 살려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 자극의 전도 파트에서 계산 문항을 잘 안 내거든요. 왜냐면 수능 문항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 못 풀어요, 그 문항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못 푸니까 본인들이 안 내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이거는 수능 문항이니까 하면서 그냥 개념에만 집착해서 문제를 내시거든요. 그런데 교과서 예제 아예 대놓고 박혀 있습니다, 그 계산 문항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출제를 못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무조건 출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파트가 좀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1학기 중간고사가 아마 여기 자극의 전도까지로 해서 끊길 거예요. 여기 쭉 파트 한 다음에 자극의 전도, 아니면 이제 신경계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트 안에 지금 이제 여기에 자극의 전도, 그 다음에 신경계, 그 다음에 항상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자극의 전도 또는 신경계까지 끊길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자극의 전도까지 끊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1학기 중간고사 또는 2학기 중간고사에 하실 분들, 어찌됐건 중간고사의 핵심은 결국 이 파트가 되겠죠. 나머지는 싹 다 암기 파트입니다. 싹 다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물론 강동구 생명과학은 지엽적 개념과 락시성 선지 요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한 내신적인 파트들이 조금 들어가줘야 됩니다. 디테일적인 요소가요. 하지만 결국 계산 문항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학교들, 광문, 상영, 여기는 계산 문항으로 좀 승부를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극의 전도 무조건 핵심일 것이다. 따라서 고3 자이스토리 수능 문제까지 다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신경계 항상성, 방어작용, 그 다음에 쭉 하면 이제 1학기 아마 이게 기말고사 시험범위가 되겠죠. 그렇게까지 해서 계정생명과학이 뭐 그냥 사실 단원 구성이 조금 달라진 것이고, 웬만하면 거의 대동소이하는데 가장 핵심은 사람의 유전 파트가 매우 그래도 간소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포인트는요, 아마 여기에는 배제과학부님들 없으니까 아마 저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3가지 포인트를 이제 짚고 있거든요. 유쾌한 면학 분위기, 자료량, 그리고 직관적 문제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직관적 문제풀이 요거를 저의 이제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어요. 사실 수능 이제 물리나 화학, 물론 이제 앞선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물리나 화학은 사실 수능적인 과목으로 봤을 때 특히나 물리 파트는 역학 가장 어려워하고, 그리고 화학 파트는 양적 관계를 제일 어려워하는데, 사실 이 두 과목에 대한 두 유형은 유형 변화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한 인원수가 적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명과학은 선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형 변화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을 싹 다 정리를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생명과학은 유형 정리,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유형별로 학생들이 할 수 있을 법한 문제풀이를 저는 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관적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관적 문제풀이 이게 조금 저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그 유형 정리 제가 싹 다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딱 봐도 어떻게 날지 너무나도 판에 박히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까지 같이 해드리는 게 뭐 응당 저의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왜 유경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느냐? 뭐 이런 거는 좀 부끄럽지만 살짝만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웬만하면 이 동네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냥 다 제 수업을 들었다라고 해도 진짜 거의 무방한 게 배재고에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 중에 8명은 제 수업 듣습니다. 그리고 한영고 전교 1등짜리, 광운고 전교 1등짜리도 웬만하면 다 제 수업을 들어요. 왜냐하면 저만큼 효율적으로 문제풀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동네에. 그래서 그만큼 제가 직관적 문제풀이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최상위권 애들은 응당 그거에 맞는 자료, 그리고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응당 그거에 맞는 자료, 이렇게 해서 제가 알아서 눈치껏도, 제가 눈칫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눈치껏 알아서 잘 적시적소한 아이들을 케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뭐 최상위권 학생이 배출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동네 이제 벌목군이거든요. 제가 숙제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냥 이걸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숙제량이 많다라고 하면 어머니들께서 맞지, 응당 학원이 이래야지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머니들께서 우리 애는 시간이 없어서 과탐에 할애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선이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은 숙제량은 이제 되도록이면 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 조교진이 아까도 1학년은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제 조교진 지금 한 10명 정도 새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중 문제 싹 다 검토한 다음에 거기서 우수 문항만 선별해서 제가 딱 간추려서 저의 한 80문항짜리로 매주마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즉 알아서 저희가 검토하고 알아서 괜찮은 문항을 알아서 저희가 알맹이만 이제 제공해 드릴 테니까 효율적인 시간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숙제에 저희가 직접 문항을 제작하고 그리고 직접 선별하고 있다,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쉴 틈 없는 피드백, 빈틈 없는 관리, 요거는 응당 저의 역할이니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조금 어려워요, 따라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일단 어머님들은 학생들의 그 어떤 눈물겨운 호소에 넘어가지 마시고 일단 가 라고 하면 제가 알아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물러서실 데가 없으시잖아요. 보내만 주십시오. 영상 보강한다고 하면 너 어디가 아픈데? 가!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오게 한다면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어머님들이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1학년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 안 드려요. 1학년은 그렇게 강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통합과학 갖고는 사실 뭔 변별력 있게 못 내요. 그런데 2학년 이 과목들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지치고 힘들어 할 거예요. 특히나 이과생 아이들은 달이 갈수록 살이 빠지거나 달이 갈수록 살이 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먹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원래 보통.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할 것이니까 우리 애가 너무 와서 투정 부려도 참자, 내가 2년만 참자 하시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알아서 훈계부터 시작해서 다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일단 보내주십시오. 강동구 생명과학의 출제 경향서 파 뭐 이런 것들, 저희 글씨가 좀 초록색이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뭐 일단 출제 경향성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지역적 개념입니다. 지역적 개념, 낚시성 선지. 이게 강동구 생명과학의 가장 주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르고 다르고, 지금 통합과학에서 아마 겪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생명과학 이거 왜 틀렸니? 하면 보통 낚시성 선지입니다. 이거 왜 낚였어? 엄마 나 진짜 미안해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생명과학, 사실 강동구 생명과학은 대치동 생명과학과 다르게 막 고3 기출문제를 막 바이블 성서마냥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 퀄리티의 문항으로 안 내요, 보통. 낙신성 선지, 다르고 다르고 이런 형식으로 내시거든요. 그래서 요게 거의 8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교에서 이제 고3 기출문항을 그대로 따갖고 와요. 요거 고3 기출문항이거든요. 아마 7월 학평 정도 되는 문항일 겁니다. 제 기억상으로요. 그런데 고3 기출문항을 그대로 뺏겨오는 학교가 일단 특출난 학교가 있습니다. 고3 기출문항을 그대로 뺏겨오는 학교는 광문, 상영. 여기는 고3 기출문항 진짜 많이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자의 스토리를 무조건 풀어야 돼요. 특히나 광문고 같은 경우에는 수특, 수완까지는 안 갑니다. 그해 수특 이렇게까지를 제일 많이 참고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배재고 학부모님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배재고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가 100%예요. 지역적 개념, 낙지형 선지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표랑 쌤한테 국어 교육을 더 열심히 시켜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낙지형 선지 갖고 틀리기 때문에. 배재고는 어려운 문항, 수능 문항 절대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재고 친구들은 조금 달리 해야 된다. 그래서 유진식 생명, 본명, 그러니까 유땡 선생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진식 생명과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수능 기출문항 다 필요 없고 그 사람에 맞춘 지역적 개념과 그 사람에 맞춘 낙성 선지, 요것만 잘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과서 그림을 그대로 응용한다. 저희가 생명과학이 더 조금 짜증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부교재가 없습니다. 한영고는 부교재가 있어요. 본엔제라고 하는 부교재가 있어서 거기에서 많이 참고해서 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교에서는 거의 다 부교재가 없어요. 상념한 프린트가 조금 있습니다. 문제 프린트. 그거 보통 수행평가를 보거든요. 그 수행평가 프린트에서 한두 문항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학교는 어디에서 놀지 모른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디에서 낼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 생명과학의 한 줄 정리는 혼돈입니다. 어디서 낼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낼지도 모르고 어디서 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비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부교재가 있다. 그러면 그것만 그냥 뭐 몇 페이지 어디야 해서 때리면 툭 나올 정도로 대비를 시키면 되는데 생명과학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고3 기출문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문, 한영은 열심히 보셔야 되고, 광문은 거기에 그해 수특까지. 배재고는 유진쌤, 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분이 들어가시거든요. 유진쌤과 김동영쌤 이렇게 두 분이 들어가시는데, 김동영쌤은 이런 말하면 동영쌤 상처받으시면 자면 됩니다. 어차피 그분은 출제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진쌤 수업만 열심히 듣고 유진쌤 필기만 열심히 얻으면 됩니다. 배재고쌤, 여기 학부모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교과서 그림 그대로 응용하는 편이다. 이렇게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저는 학교별로 학생한테 이렇게 슬쩍 보신 다음에, 누구야? A야, 내가 너한테 수업 열심히 들어가지고 하면 5만원 줄 테니까 수업 열심히 들었고 필기본 좀 나한테 주겠니? 이렇게 아이들은 금전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뭐 기프티콘을 준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 줄 테니까 좀 해오겠니? 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필기본을 사서 복사를 뜬 다음에 애들한테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일 효과가 좋은 학교는 배재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사실 나머지 학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나마 선사 요 정도, 선사 배재 정도가 그 정도 경향성을 탑니다. 그리고 지역적 개념 워낙 많습니다. 본인이 학창시절 때 대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보면서 유레카하면서 읽었던 그 지역적 개념들을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냈었고 저 학교에서는 이렇게 냈었고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내, 심지어 하나의 개념도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서 지역적 개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역대 기출문항들을 싹 다 봐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낙성 선지까지 마찬가지요. 뭐 적중하는 거는 뭐 저의 역할이니까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저의 강좌 계획서를 보시면 두 가지 부류가 있죠. 개념반과 메디컬반,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개념반이 안 보이고 보통 메디컬반이 보이시겠죠? 그런데 메디컬 반은 일단 통합과학 1등급 성적표를 제출해 주셔야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그런데 통합과 1등 성적표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10%까지니까요? 아니, 메디컬이니까요. 그래도. 그래서 통합과 성적표 제출이 필요하고 개념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념반은 하부터 중까지 잡을 겁니다. 난이도를요. 메디컬반은 리미트를 뚫어놓은 채로 중부터 상으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숙제 난이도가 조금 나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진도가 또 달라요. 여기는 유전을 너무 빡세게 하면 아이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제가 생식세포 분열까지만 할 겁니다. 어차피 생식세포 분열은 기말고사 파트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뒷파트는 종예부나 이런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기성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겨울방학 때 굳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할까? 약간 그래도 기반을 다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생태계부터 세포분열까지 나갈 겁니다. 세포분열 꽤나 어렵습니다. 2주간 나갈 거거든요. 여기는 자괴전도부터 끝까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메디컬반과 개념반이 진도가 조금 상이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클리닉은 너나 할 거 없이 무조건 필수 참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신 기출풀이가 초점이라면 여기는 수능 기출풀이가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메디컬반 저희는 들어가고 싶은데 시간대가 안 된다.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아이들은 사실 생명과학을 수능을 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메디컬반에 집착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에 기수 친구들은 어머님들이 막 메디컬반을 못 가면 우리 애가 메디컬을 못 갈 것 같고 막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셨나봐요. 근데 어찌됐건 저희는 내신 1등급이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개념반이든 메디컬반이든 저의 목표는 내신 1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방법을 달리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2등급이 목표고 얘네들은 1등급이 목표. 저는 1등급 아니면 등급 취급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공동의 목표는 1등급이다. 다만 방법을 달리할 뿐이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SOS 프로그램은 제가 사실 이제 전형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저의 애제자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생명과학을 극혐했는데 저를 만나서 생명과학을 좋아하게 됐고 저를 만나서 결국 생명과학 수능을 1등급 받았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있었을 때 당시에 조교애들 퀄리티가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호응도 진짜 좋았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약 2년간 군대를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전역을 해서 제가 빨리 와라 라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셋업을 시켜서 우리 그 애를 팀장으로 둬서 그 아이가 SOS 프로그램까지 관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SOS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이제 대중들의 이 반응은 따라가기가 어렵다. 이게 약간 저의 단점이자 장점일 것 같아요. 최상위권들은 저를 좋아하고 하위권 친구들은 저는 좀 벅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하위권 친구들까지 저는 데리고 가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위권만을 타겟으로 하진 않아요. 저는 다 들을 수 있는데 하위권 친구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조금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 그걸로 마련한 게 못 따라가겠으면 따라가게끔 1:1 교습을 시켜주자. 다만 어차피 내가 해봤자 이 아이는 부담스러워할 거니까 차라리 내 밑에 있는 조교가 나한테 가르침을 배운 다른 시선으로 1:1 교습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든 게 SOS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못 따라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개인 교습을 계속해서 붙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과외로 찾아가야 되나? 과외로 가가지고 우리 애를 1:1로 해가지고 끌고 가야 되나? 제가 그것까지 다 케어하겠다는 겁니다. 제 수업을 들으면 과외 들을 거 없이 내가 알아서 과외까지 제 프로그램 안에 다 붙여줄 테니 역시나 결론 보내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저의 SOS 프로그램이고요. 요거는 저의 저의 결과 아직 25학년도 결과가 안 나와서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생명과학의 유경훈이었고요. 마지막 저희 와이즈 공통 프로그램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어떤 자건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냐라고 하면 뭐 이런 자료들은 당연히 이제 드리는 거고, 내년부터 실시할 저희의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1대3 집중 클리닉. 우리 애가 갔는데 그냥 왔소 가수만 하더라, 실질적으로 질문을 하나도 못했다더라 라는 거 없이 소규모 집중 클리닉으로 붙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SOS 클래스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하실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SOS 클래스까지.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사실 저희 지금 와이즈 재원생들이라고 하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매주마다 주간 리포트 받아보셨을 학부모님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주간 리포트를 우리 뭐 땡땡땡 학생 오늘 출석했고, 수업범위 어디 나갔고, 시험을 봤고, 숙제는 어디 나갔고, 숙제는 했고 안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주간 리포트를 봤는데, 사실 이 주간 리포트가 저에게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던 거는, 이게 너무 단편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만 가고 그것이 매주마다 누적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내용에다 그러면 1주차, 2주차, 3주차 다 넣기에는 조금 너무 헤비하고요. 그래서 이런 누적 과정이 보여야, 비록 부족한 우리 애였지만 결국 선생님이 사람을 만들었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게끔 하는 이 진화 과정을 조금 보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착안해가지고 저희가 노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각인 학원 다니시면 아마 노션 받아보셨을 텐데, 그 노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보고서를 보내드리면 우리 애가 오늘 어디 파트 나왔고, 선생님의 공지사항,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이제 올해 약간 불만사항 중에 하나인 것은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 라는 거였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선생님의 공지사항을 노션에다 싹 다 녹여서 보내드릴 겁니다. 저희 직보는 몇 시에 하고, 이번 주에 보충은 언제 있고, 뭐 새벽 클리닉은 언제 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싹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클리닉은 언제 왔고, 그리고 뭐 우리의 시험은 몇 점이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노션 보고서를 저희가 주간 리포트로 매주마다 문자를 보냈다면, 이거를 누적한 정보를 노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링크를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를 통해 보면 딱 우리 아이의 보고서가 적혀 있을 겁니다. 약간 마치 생활기록부 마냥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기록부 마냥 자세하게 적어서 어머니께 전달을 해드리면, 어머니는 너무 그걸 보고서 다그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이렇구나, 언젠가는 만들어주시겠지 하면서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게 보고서 받고서 8점 만점에 1점? 너 일로 와. 그러면 아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물화생 선택한 친구들은 올 한 해 지옥을 경험할 거거든요. 그것도 한 학기에 물화생을 다 선택하는 그런 지옥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 아이 끝까지 완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최대한 오르게닉 푸드들 먹이시면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션 리포트까지, 이거는 저희가 한번 볼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한번 촬영해서 제가 한번 어머니들 링크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올해까지는 우리 학원 기반 마련과 그 다음에 아이들과의 유대감 형성, 그 유대감을 형성을 통한 아이들이 레이스 완주, 이 내신 레이스 완주, 이게 사실 저희의 모토였거든요. 아이들의 러닝메이트로서 이 아이를 내신까지 끝까지 이끌고 간다, 이게 저희의 모토였다면 조금 분위기 쇄신을 하려고요. 그래서 2026의 저희 와이즈 과학학원의 모토는 스파르타입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진짜 얘가 이 정도 공부해서 대학을 왜 가야만 하는 걸까라고 하는 회의감을 느끼게 한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올해.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을 착즙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의 이번에 굳센 다짐이었고, 그래서 그걸 통한 스파르타 교육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수능은 창의성 문항이 아니거든요. 누가 얼마만큼 올해 책상에서 다양한 유형을 다양하게 대비했는가, 이게 수능의 핵심이에요. 왜냐면 과학고 가는 문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엉덩이 붙여서 얼마만큼 정리를 했는가가 가장 큰 주된 모토인데, 그 수능이라는 것 자체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찌됐건 어느 정도 학습력을 올려놓으려면 스파르타 교육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들 또는 아버님들이 받았던 그 교육 마냥 엎드려 뻗쳐서 막 빠따지라고 저도 엄청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저희 아빠는 광문고 체육쌤이었어요.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아빠 오기 전까지 영어 단어 200개 못 외우면 저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매일매일요. 그런 식의 교육을 받던 것과는 다르게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요. 그렇죠. 그런 무식한 방법, 이런 매몰찬 방법 말고 스마트하게 스파르타 교육하도록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내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저희는 내년부터 영상 보강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영상 보강에 제가 지금 치가 떠오르는 상태라서 어머니들도 매우 화가 나실 텐데 너 오늘 왜 안 가니? 엄마 나 오늘 아파서 영상 보강하려고. 안 왔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대면을 연속 2회 결석한다. 그러면 퇴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한 번은 정도는 뭐 불가피한 사정에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면 영상 보강을 무조건 실시하게 할 겁니다. 지금 영상 보강도 대면으로 무조건 실시한다. 와서 봐라. 그러면 와서 영상을 봐라. 이러면 귀찮아서라도 대면 현장 수업을 듣지 않을까요? 어차피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영상 보강을 대면으로 할 바에야 차라리 현장을 듣겠죠. 라는 게 사실 저의 묘책인 거죠. 그래서 대면 보강을 영상으로 할 텐데 영상 보강을 대면으로 실시한다. 그래서 저희 클리닉쌤이 있는 와중에 클리닉쌤 앞에서 실시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실시간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이번 저의 스파르타 교육 2016 YG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과제 미제출 누적 3회 누적 3회입니다. 연속이 아니고요. 누적 3회는 퇴원. 클리닉 불참 역시나 선생님 이번 주에는 제가 수학과외가 있어서 무슨 요일날 갈게요. 그러면 무슨 요일날 딱 기다리면 선생님 제가 오늘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그 술수를 저희가 여태껏 그냥 눈 감아 왔는데 이것 또한 이제 퇴원 조치 사유에 들어간다. 마지막 정말 부끄럽습니다. 요즘 아이들 흡연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차마 와이즈 금연 캠페인을 실시해가지고 금연을 시키진 못할지언정 학원 전후로 흡연은 하지 않게끔 하는 게 왜냐면 이게 사실 조금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어찌됐건 냄새가 무조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사실 금연을 시키고자 해가지고 해봤자 저도 강사 초기 때는 20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20살, 21살 때는 진짜 애를 때려가면서까지 금연을 시켜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되돌아오기까지 한 달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용지물이구나. 그러면 차라리 쉬는 시간 앞뒤로만 피지 마라. 이렇게. 그런데 그 역시나 너무나도 냄새가 풀풀 난다. 이런 친구들은 누적 경고 드리고 그러면 퇴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어머님들 저희한테 야 니네들 사람 만들라고 보내놨더니 니네들이 입맛 가려서 받아?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 전에 사전에 공지를 하겠죠. 저희 또한 막 가려서 받으려고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해두면 애들이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첫 수업 때 이런 어떤 학원 내규에 대한 서약서를 받을 거고요. 그 서약서를 받은 걸 스캔을 떠서 어머니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그래도 하겠다네요. 따르겠다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드릴 거고 그렇게 되면 어머님들이 그래도 얘가 하려는 의지는 있나 보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YG 과학학원 유경훈 원장의 세명과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들에 대한 새로 리뉴얼된 프로그램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해가지고 제가 프로그램들 보여드렸고요. 수강 신청 마찬가지로 시간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강사들이 쫙 도열해서 어머님들 환송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YG 과학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